미키 세븐틴 미키 세븐틴. 디렉터 봉의 예. 신작이죠. 미키 세븐틴. 일단 어떻게 봤는지를 얘기하기 앞서서 네. 영화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우리 유명하신 봉준호 감독님이 만드신 작품이고 네. 출연 배우가 아무래도 빵빵하죠. 외국 영화다 보니까. 그러네요. 외국 자본 들어가다 보니까. 좋습니다. 네, 로버트 패티슨, 나오미 에이키. 근데 이 나오미 에이키가 예. 저는 어디서 봤는데 근데 누구더라 했더니 혹시 넷플릭스에 빌어먹을 세상 따위라는 알아요. 거기 나왔던 배우더라고요. 어. 저는 근데 거기서는 살이 조금 쪄서 나왔었던 걸로 그래요? 기억하는데 여기 또 말라서 전혀 나오니까 몰랐어. 전혀 몰랐어요. 어디서 봤는데 누군지 음. 모르겠다 했더니 그 배우더라고요. 그 배우 되게 인상 깊었는데 여기서도 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토니 골렛, 마크 러팔로, 헐크 아저씨, 예. 네, 스티븐 연 이렇게 또 유명한 배우들이 잔뜩 나왔고요. 예. 개봉 날짜가 2025년 2월 28일. 진짜 최근에 개봉했죠. 그죠. 따끈따끈하네요. 네, 진짜 볼 때 너무 따끈따끈해서. 근데 미키 27 약간 겨울 영화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자꾸 그런 거 따질래요? 예. 그러면 혼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러닝 타임은 137분. 2시간 17분인데 뭐 그렇게 또 길게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었나요? 길었나요? 그런가요? 저는 좀 길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저는 좀 영겁의 시간을. 제가 왜 길게 느껴지지 않은 줄 알아요? 왜요? 저는 브루탈리스트를 견뎠기 때문에. 브루탈리스트를 건디면 다른 영화는 이제 두렵지가 않다. 이건 너무 짧던데요. 단편 영화인 줄 알았어요. 쇼츠였다 그냥. 그냥 도파민이던데요. 아무튼 쇼츠 수준이었다. 그랬다. 네. 되게 2시간 17분인데 뭐 그것도 저는 길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근데 호영님은 조금 길었다라고 하네요. 좀 길었습니다. 배급사 워너 브라더스 유명한 배급사죠. 또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정말 제가 듣기로는 봉준호 최고 예산, 최고 제작비라고 맞아 들었어요. 근데 영화를 봐도 최고 예산일 수밖에 없어요. 그 영화 그렇긴 하죠. 옥자 다음으로 CG가 제일 많이 들어갔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작사가 좀 이거 좀 신기해요. 오프스크린이라는 제작사인데 이게 봉준호 감독님이 직접 만든 제작사인데 진짜요? 네. 약간 모호 필름 같은. 그렇죠. 박찬욱 감독님의 모호 필름처럼 봉준호 감독님은 오프스크린, 박찬욱 감독님 모호 필름. 오프스크린이. 근데 이게 봉준호 감독님이 제작사 만든 이후로 처음 제작에 참여한 영화. 그게 미키 세븐틴이라고 하네요. 오프스크린의 어떻게 보면 좀 기념비적이네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기념비적이고 그 다음에 또 참여한 외국 제작사가 플랜 B. 근데 이게 어떤 회사냐면 브래드 피트가 직접 세운 제작사예요. 그래서 브래드 피트가 이 영화 기획에 참여하기도 했고, 저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스태프들도 빵빵해요. 이제 편집에 이제 양진모님이 이제 참여해 주셨는데 그분이 이제 옥자 기생충 편집을 하셨고, 음악에 이제 정재일 음악 감독님 이분 또 되게 유명하죠. 그죠. 옥자 기생충, 오징어 게임. 그죠. 스펙이 좀 화려합니다. 그다음에 촬영에 다리우스 콘지. 이분 세븐. 제가 데이비 핀처 감독님 진짜 좋아하는데. 네, 저도 좋아합니다. 이분 세븐. 그다음에 옥자, 에일리언 4 이런 것들에 촬영하셨던. 진짜 스태프, 배우, 제작사, 배급사 뭐 빠지는 게 없네요. 진짜 뷔페, 최고급 뷔페예요. 최고급 뷔페. 근데 왜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키 세븐틴 최고급 만찬의 미키 세븐틴을 저희가 한번 잘근잘근 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스토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이 작품이 원작이 있죠. 미키 세븐이라는 소설 원작의 영화고 일단 거두절미하고 재밌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전 두 가지 답변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전개별로 보면은 재밌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발단 전개 위기까지는 나름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절정 결말 부분에서 갑자기 그냥 노잼이 됐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게 재밌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영화지만 분명히 재밌는 부분들이 있는 영화고 초반에는 흡입력 있고 흥미로운 영화였지만 정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재밌다고 말하기 어렵지 않나?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영화관을 나올 때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밖에 안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이 솔직히 들었기 때문에 좀 아쉽긴 했죠. 그래서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초반부, 중반부 요쯤까지 꽤 재밌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근데 후반부에 가면서 아까 모든 게 좀 무너진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호연님이 말을 하신 대로
이 이야기 구조가 갑자기 해결되는 부분에서 왜 이렇게 대충 해결하지? 그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네,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메시지도 처음에 분명 뭐 생명윤리 관련 메시지를 이렇게 중심으로 흘러갔는데 네. 제국주의 타파 뭐 이러면서 그냥 그러게요. 갑자기 또 봉준호 감독이 좋아하는 그런 계층 요거로 또 빠지면서 네. 생명윤리는 어디 갔지? 그게 전 메인이라고 생각하고 봤었는데 네. 이거는 흐지부지로 그냥 넘겨버리고 그냥 계층으로 두두두 이게 마무리한 느낌이 너무 아쉽다. 우리 맞아요. 봉준호 감독님 영화를 뭐 최애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한국 감독님들 중에 되게 흠이 없는 감독 중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쵸. 네. 좀 이렇게 되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그래서 안타까움이 제 머릿속을 완전 휩쓸었고 요즘 한국 영화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많이 어렵죠. 근데 이제 봉준호 너마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솔직히 배신감이 들었군요. 배신감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약간 아쉬움? 어떡하지 한국 영화? 걱정이 들었다. 이제 어쩔 수가 없다.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만 남은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쩔 수가 없다는 진짜 잘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왜? 어쩔 수가 없어. 왜? 박찬욱 감독님이니까. 박찬욱 감독이니까 어쩔 수가 없다. 잘 될 수밖에 없는 어쩔 수가 없다.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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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라도 이제 좀 위안을 삼으면서. 근데 일단 뭐 그래서 재미없다. 전 이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재밌는 부분이 있었다. 맞아요. 재밌는 부분은 확실히 있어요. 강점도 확실히 있고 약점도 확실하다. 너무 확실하다. 네. 그래서 와 이거 완전 재미없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그건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근데 여기 일단 맞아요. 설정들을 좀 얘기해보고 싶은데 뭐 익스펜더블이나 크리퍼 나왔던 맞아요. 이런 것 좀 어떻게 보셨는지. 어쨌든 책에 있던 내용들이었잖아요. 원래 네. 이걸 좀 구현해낸 것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저는 사실 책은 잘 몰라서 그냥 영화에서만 거의 이 설정들을 처음 접했는데 저는 익스펜더블이라는 그 소재 자체도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흥미롭고 근데 이제 제가 아노라를 좋아하는 것에서 조금 아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 익스펜더블 컨셉을 제일 잘 살린 장면 중에 하나가 여자친구가 있잖아요. 이 미키의 여자친구. 그러니까 이제 두 명의 미키 이렇게 스포를 해도 되는 건가요? 근데 뭐 어때요? 어쨌든 뭐 그냥 스포합니다. 스포했습니다. 미키 세븐틴이랑 에이틴이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을 이제 동시에 마주치는 장면이 있고 약간 세 명에서 약간 좀 막 즐기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무슨 감정을 느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약간 그러니까 너무 불편한데 이게 맞나? 약간 이게 맞나? 근데 또 뭐 그 여자친구 입장이 아예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사실 아니고 그런 불편한 감정이 들었는데 사실 봉준호 영화 하면은 그런 불편한 감정이 들고 좀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지하 주차장 들어갔을 때 나는 그 냄새 있잖아요. 그죠. 냄새가 근데 전 좋아하거든요. 그런 냄새. 그러니까 그 약간 락스 냄새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 장면에서 되게 이제 이런 익스펜더블에 대한 어떤 설정에 대한 몰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근데 또 그러니까 익스펜더블에 대한 그러니까 인격들 내가 이제 두 개로 어쨌든 쪼개진 건데 사실 서브스턴스에도 이런 게 나오잖아요. 사실 그래서 서브스턴스 생각도 났어요. 사실 그래서 설정이 저는 흥미로웠다. 하지만 그거를 전혀 후반부까지 끌고 가지 못했다. 이 익스펜더블에 대한 설정을 이제 잘 요리하지 못했던 것 같다. 맞아요. 저도 특징이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이게 딱 아까 말씀하신 딱 그 멀티플, 그러니까 두 명의 맞아요. 멀티플. 미키와 나샤 그 여자친구가 마주치는 장면. 딱 그래서 뭔가 이상한 관계를 또 갖고 이제 막 또 다른 여자 막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막 사각관계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나 하나 줘. 그 장면. 나 하나 줘. 그 장면. 그러니까 거기까지 약간 막 되게 위기고 막 이렇게 좋았는데 진짜 저 딱 거기까지 봤을 때 좋았어요. 그때까지는 몰입감이 너무 좋았어요. 저도 좋았어요. 저도 만약에 제가 각색을 한다면 거기서부터 다시 하고 싶을 정도로.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저도 거기까지 진짜 다 몰입감 있게 딱 봤던. 흥미로웠거든요. 되게. 그래서 뭐 그리고 뭐 그 전에 나오는 뭐 익스펜더블이 뭐 1부터 17까지 해가지고 뭐 어려운 임무 미션들을 받으면서 막 목숨 걸고 하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생각 없이 그냥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되게 흥미롭다. 뭐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막 충격적이다 이게 되게 와 이런
정말 참신한 설정이다. 이것까지는 아니고 사실 음. 비슷한 설정들이 되게 많았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저도, 예. 뭐 이런 설정은 엄청 우와 한 설정은 그거까지는 아니죠.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뭐 블랙미러 같은 오히려 설정이니까 네. 저희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맞아요, 보면서 좀 더 충격적인 설정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뭐 그냥 재미있었다. 예, 이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 익스펜더블이 네. 약간 좀 덜 표현됐다고 오히려 생각했어요. 어떤 면에서 그랬냐면 이게 결국 그런 거잖아요. 복제 인간이 나오는데 네. 그럼 내가 죽고 새로운 복제 인간이 나왔을 때 그것도 나라고 할 수 있는가를 어쨌든 이거의 메인 주제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면에서 이 익스펜더블이 죽는 장면이죠. 어떻게 네. 이 과거에 내가 죽고 새로운 내가 태어나고 막 이런 했을 때 과거에 내가 죽는 장면들이 너무 축소돼서 나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것도 맞긴 해요. 예. 이게 원작이 미키 세븐이란 말이죠, 소설이. 네. 근데 영화가 미키 세븐틴으로 나왔어요. 10명이 추가가 된 건데 근데 정작 죽는 장면은 그 뭐 바이러스 감염돼가지고 백신 만들어내려고 여러 명 한 4-5명 죽였나? 맞아요. 그거 말고는 크게 뭐 복제 인간들이 많이 죽는 장면이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이게 저도 똑같이 느꼈는데 뭔가 빠지고 약간 허술한 느낌이 사실 없지 않아 있었고 이게 그리고 사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과 같이 이게 무엇이 나인가? 저 멀티플도 나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죽고 복사된 그 익스펜더블도 나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주제들에 대한 캐릭터의 어떤 고민이라든지 뭔가 이런 주제에서 파생되는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캐릭터가 하는 선택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캐릭터와 주제를 돋보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장치들이 너무 부족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런 것들이 거의 신경이 안 써지는 약간 갑자기 이게 저리 치워지는 그런 느낌? 네, 갑자기 제국주의 영화가 돼버려가지고 그게 이제 그렇죠.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긴 하는데 갑자기 전 스타워즈가 되더라고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스타워즈가 되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스타워즈의 뭐 설정이 돼버린 거죠. 네. 뭐 그런 게 돼버려서 아주 아쉬웠다. 맞아요. 너무 아쉬웠고 너무 아쉬웠어요. 그거랑 별개로 크리퍼라는 어떤 그 괴물 외계인이죠. 괴물이 아니라 외계인 디자인은 좀 잘했던 것 같더라고요. 징그러우면서 귀엽는 게 그러니까 귀엽다 생각이 들 때쯤 징그럽고 징그럽다 생각이 들 때쯤 약간 귀엽게 보이고 뭐 옥자랑 사실 비슷한 느낌으로 저도 받아들였는데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 크리퍼에게서 별 감흥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무슨 생명 존중 이런 것들이 뭐 어쨌든 담겨 있는 객체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게 그렇게 막 느껴지지도 않았고요. 솔직히 저는 뭐 모르겠어요. 전 크리퍼가 이 영화에서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큰 역할을 하는 걸로 다가오는지 그렇게 연출됐는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 좀 이 영화가 깨진 이유가 크리퍼긴 해요. 그러니까 크리퍼가 약간 저도 약간 뭐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막 크리퍼가 막 빙글빙글 막 돌면서 이제 막 뭐 이것도 스포긴 하는데 돌면서 막 무슨 마마가 나와가지고 뭐 너네들을 다 막 죽인다 뭐 머리를 터트린다 되게 약간 유치한 대사들을 하고 그러면서 무슨 갑자기 막 화해하고 이제 막 뭐지 이게 약간 이게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아마추어 같은 느낌이었다. 마지막 연출이 그래서 연출이 그쵸. 약간 그분이 아쉬웠죠. 크리퍼가 좀 따로 논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크리퍼가 개입함으로써 이야기가 샌다.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샌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미키 세븐틴한테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미키 세븐틴과 뭐 대통령이죠. 그 안에서는 마크 러팔로랑 크리퍼와 여러 가지 그 생명의 존중이 이제 미키 세븐틴의 고뇌에서 그냥 다른 외계인을 죽여도 되냐 마냐 이런 간단한 그러니까요. 생명 논리로 넘어가 버린다. 그러니까 물론 연결이 안 돼 있진 않죠. 그러니까 익스펜더블이랑 크리퍼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같은 생명 경시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긴 하지만 이게 연결이 유기적으로 잘 되냐? 그건 아니었어요. 잘 안 되죠. 이게 사실 깊이감도 너무 낮아졌고. 맞죠. 그래서 좀 아쉬웠던 것 같고. 저는 뭐 이런 것보다 가장 아쉬웠던 건 이 봉준호 감독님의 색깔이 너무 잘 드러나지가 않았다. 제가 생각하는 봉준호 감독님의 장점은 그 한국의 어떤 곰팡이 같은 면이 되게 영상으로 잘 표현하시는 분 같거든요. 맞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하주차장 냄새. 다른 나라가 아니라 특히 한국에 한국을 너무 잘하시는 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불편한 부분 뭐 예전에 뭐 괴물, 마더, 살인의 추억, 기생충 뭐 이런 것만 봐도 그런 작품들을 만들었던
감독님인데. 근데 이게 설국열차 때도 한번 네. 드러났던 단점인데 그 설국열차가 그 계층 구조를 이제 극단적으로 시각화한 거잖아요. 그죠. 그 열차라는 공간 안에서. 네. 근데 그렇게 계층에 대한 논리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신데 이거를 해외로 옮겨가면 그 한국의 어떤 깊숙한 면을 잘 드러내지 못하니까 깊이가 떨어지는데 이 미키 세븐틴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윤리도 들어가야 되지. 그다음에 이 계층 구조도 또 들어가야 되지. 근데 다 얕게 하다 보니까 봉준호 감독님의 깊은 영화가 뭐 수많은 영화 중 하나가 돼버린. 그러니까 더 아쉬운 거죠. 봉준호 감독님을 우린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감독님이 얼마나 영화를 깊이 있게 잘 만드신 분인지 아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장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미키가 이것도 스포입니다. 네. 미키가 그 만찬에 초대받아서 먹었던 그 레어한 스테이크 마냥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아 그죠. 약간 좀 좋은 비유였지 않습니까? 아 괜찮았네요. 네,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도 센스가 있어요. 칭찬 스티커 하나 드릴게요. 또 제가 하나 더 뭔가 하나 괜찮은 드립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까먹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네. 다음에 한번 떠들어 주세요. 근데 전 설국열차는 사실 재미가 있었어요. 근데 전 재미라도 있었다. 그 왜 그러냐면 그거는 이야기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그 개연성도 있었어요. 맞아요. 이게 뭔가 단절된 느낌이 없었어요. 그래서 설국열차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설국열차랑 미키랑 되게 비교하잖아요. 근데 저는 거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설국열차가 더 재밌었다. 제가 본 리뷰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미키 세븐틴은 뭐냐? 옥자 한 스푼, 기생충 한 스푼, 그 다음에 설국열차 한 스푼 만들었더니 그냥 이도저도 아닌 약간 옅은 맛이 돼버렸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레어한 스테이크 돼버렸다. 또 레어한 스테이크. 또 센스 있는 호영님이 해주신 레어한 스테이크. 물론 레어한 스테이크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죠. 좋아하세요? 안 좋아합니다. 전 미디움이요. 저도 미디움. 미디움을 좋아하는 호용과 당구가 진행하는. 가단에서 스테이크도 많이 못 먹지 않습니까? 스테이크요? 돼지고기도 지금 먹어본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겠어요. 삼겹살도 귀한데 스팸 먹으면 좀 기뻐요. 하여튼 뭐 그렇게 아쉬웠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미키 세븐틴은 또 메시지 얘기를 마지막으로 조금만 하고 하자면 생명윤리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뤘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었고 제국주의가 굳이 들어갔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이번에만큼은 좀 제국 계급 얘기를 좀 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그 마크 러팔로가 연기한 배우가 연기한 역할이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미국의 역대 등장했었던 독재자의 특징을 다 합쳐본 거라고 하네요. 뭐 트럼프, 이거 얘기해도 되나? 트럼프라고? 이거. 저는 뭐 그걸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얘기를 해야 될까요? 한번 떠들어 주세요. 트럼프 느낌이 많이 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윤석열, 김건희가 많이 생각나. 어쨌든 간에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트럼프보다는 우리나라 이제 그런 지도자들의 생각이 오히려 전 들었고 저는 여기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특히 마크 러펠로 캐릭터 같은 경우는 뭔가 이 캐릭터들이 살아 숨쉬는 것 같지가 않고 어떤 특정 메시지나 어떤 주제의식을 그냥 읊는 역할, 어떤 그걸 그냥 읊어주는 그런 역할로서의 캐릭터. 그러니까 진짜 살아 숨쉬는 캐릭터가 아니라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감흥이 없었습니다, 사실. 진짜 이 영화의 단점 중에 하나가 그 캐릭터들로 전해지는 메시지가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로버트 패티슨은 생명윤리 담당, 그다음에 마크 러팔로는 이제 계급 담당,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내세운 캐릭터라는 느낌이 좀 처음부터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에서 기대되는 게 있잖아요. 다음 영화는 어떻게 될까? 이래야 좀 영화가 재미있는 건데 그런 재미가 갑자기 훅 죽어버린 거죠. 이 캐릭터들이 그렇다고 별로냐? 그건 아니었어요. 어떤 면에서 그랬냐면 어쨌든 전 봉준호 감독님의 장점 중에 하나가 무거운 분위기를 약간의 어떤 위트로 이걸 좀 풀어내는 걸 되게 잘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저는 캐릭터가 좀 재밌다는 생각도 했어요. 마크 러팔로의 그 이상한 그 독재자 연기가 굉장히 좀 재밌었고 그 안에 그 뭐 자꾸 소스 찾고 막 귓속말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의 위트가 좀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감독님의 의도는 메시지를 좀 명확히 드러내는 대신 이걸 위트로 좀 중화시켜보자, 어느 정도 쿠션 역할을 하자에 좀 의미셨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후반부 전개로 좀 말아먹은 거죠 결국에. 그 후반부에 그리고 마크 러펠로랑 막
아내가 나와가지고 막 계속 대사 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네. 나레이션도 많이 나오잖아요, 영화에서. 저는 이 위키 세븐틴이 이 영화의 본질을 약간 망각한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게, 사실 영화라는 게 본질적으로 보여지는 예술 작품이잖아요. 근데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건 계속 읊어주는 느낌? 보여주는 느낌이 아니라, 특히 마지막 부분이 그랬고, 그래서 이제 위안을 어느 한편으로도 얻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위대한 영화 감독들도 이렇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구나. 그쵸. 나도 이제 그러니까 위안을 삼고 겸손하게 더 열심히 살자. 저런 분들도 이제 저렇게 하는데 되게 고무적이네요. 자기 개발로 이어지는 자기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사고 메커니즘이. 네. 아 역시 완벽한 사람은 없구나. 그렇죠. 완벽한 사람은 없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완벽한 사람이 한 명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누구냐? 우리 박찬욱 감독님의 어쩔 수가 없다. 박찬욱은 어쩔 수가 없다. 그거는 재밌을 수밖에 없다. 사실 타율로 따지면은 거의 봉준호 박찬욱 비등비등하거나 저는 박찬욱 감독님이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찬욱 감독님 장편으로 넘어온 이후로 작품들이 호불호는 갈릴지언정 이게 물론 처음 두 작품 빼고 JSA 이후 작품 이후 작품들은 너무 재밌었죠. 사실 거를 타선이 없긴 해요. 복순 나이트 물론 봉준호 감독님 작품도 마찬가지. 진짜 마찬가지. 봉준호 감독님도 지금까지 버릴 작품 없으시죠? 없어요, 없죠. 근데 하나 약간 미끄러진 거 하나 있다. 약간 미키가 미키가 미끄러졌다. 좀 짜증나네요.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아쉬웠던 미키 세븐틴. 근데 이제 봉준호 감독님 다음 작품을 서울에서 무슨 좀비 영화인가요? 아닌가? 그러니까 한국 작품을 하시면 좋은데 제가 찾아보니까 애니메이션을 하신다고 하네요. 애니메이션. 뭐 약간 촉수 나오고 뭐 이런다는데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죠. 네. 이제 건드릴 수 없는 위치에 올라셨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셔야죠. 또 재밌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또. 또 봉준호 감독님인데. 원래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일단 유명해져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똥을 싸도 박수를 쳐줄 것이다. 앤디 워홀의. 그죠. 명언이죠. 열심히 저는 이제 뭐 봉준호 감독님이 똥을 싸시든 아니면 황금알을 낳으시든 그냥 기대할 응원을 합니다. 기대를 해야죠. 저도 응원합니다. 네, 그럼 미키 세븐틴의 한 줄 평을 한 번씩 말하고. 한 줄 평이요? 한 줄 평이라 저는 이제 한 줄 평 해보겠습니다. 지향하긴 하지만 한 줄 평을 멋있게 해주세요. 먼저 해주세요. 저 자신이 없어요. 그래요? 저는 그냥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이것저것 섞었더니 맹탕이 됐지만 그래도 중탄은 쳤다. 중탄 쳤다. 별로 안 멋있는데요. 안 멋있어요? 저 멋있으려고 한 건 아닌데. 그래요? 멋있게 할까? 저한테 막 멋있게 하라고 했다. 뭐 내가 멋있게 한다는 아니잖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너가 멋있게 하라고. 저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라고 할까? 기대된다. 저는 그 막 소스랑 막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레어 스테이크도 소스가 맛있으면 맛있는데 이제 소스도 미안해요. 소스도 맛이가 약간 이제 끝맛이 약간 밍밍했고 이제 또 이 스테이크도 레어 해가지고 이제 핏물도 약간 안 빠지고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호모 형님의 한 줄 평은 다음에 좀 더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결과적으로 아쉬웠지만 그래도 뭐 엄청 매든 그래도 아니다. 당연히 평작 수작 이 정도 좀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봉준호라는 이제 그게 있기 때문에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브랜드에 비해서는 좀 아쉬웠죠. 브랜드에 비해서 아쉬웠던 거고. 아무튼 뭐 그랬던 영화다. 뭐 어떻게 사람이 성공만 합니까 진짜. 뭐 이런 경험도 있고 저렇게 하고 이제 그렇죠. 뭐 다른 영화 감독들 보면은 다 아무리 유명한 감독들이라도 다 이제 한 번씩은 조금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최동호 감독님 보세요. 그렇게 K-pop 무비 엄청 잘 찍다 보니 외계인? 그죠. 외계인?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저는 이것도 사실 그 긍정회로 돌릴 수 있다고 봐요. 외계인도. 이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약간 미키로 약간 미키러져도 이제 미키가 미키러져도 이제 봉준은 봉준호다. 뭐 이게 어쨌든 거장들의 어떤 그런 커리어십 중에 하나일 수 있다. 그게 한 줄 평이네요.
미키가 미키러져도 미키로 조금 미키러졌다. 미키로 조금 미키러졌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미키로 미키러졌다. 미키로 미키러졌다. 저는 맹탕이지만 중타였다. 네. 제게 좀 괜찮은 것 같네요. 네. 아무튼 오늘은 미키 세븐틴 리뷰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